적은 병력을 가지고 많은 식민 지배인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데 사용했죠. 기관총이라는 게 확실히 살상 무기로 확실한 데뷔를 한 게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슬프지만 1888년 영국군에 의해서 시에라리온의 원주민을 탄압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영국군은 좀 생각이 있어서 빨리 기관총을 도입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제식 장비가 아니라 지휘관이 원정을 떠나야 되니 좀 효과적인 무기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비로 구매를 해서 간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영국군 수뇌부는 이 기관총이 탄을 많이 발사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군에 도움이 많이 되는 무기 체계일까라는 반신반의가 있었던 거죠. 엄청 비싸진 않았나 봐요. 일단은 가격도 그렇게 초기형은 싸진 않았다고 해요. 가격에 대해서 일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총 한정이 당시에 이제 8파운드 정도가 있고 맥신 기관총 한정이 약 한 250파운드, 250파운드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총 30정 정도 살 수 있는 돈으로 맥신 기관총 한 대를 사야 됩니다. 근데 이제 효과를 그 이상 퍼포먼스를 보이게 되면은 이제 그 효과를 인정받아서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1880년대는 아직 그 수준까지 검증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들이 실전에 써보고 영국군이 실전에 써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성능 자체는 만족을 했지만 탄 소비가 심하고 이 운영 인원이 별도로 필요한 데다가 좀 무겁고 부대와 같이 이동하기가 제한된다라는 좀 구시대적인 발상을 그때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던 게 결국 이제 1890년대가 들어가면은 유럽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식민지 확장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대규모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첫 전투가 대략적으로 1893년도 샹가니 강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아프리카 남부에 보면은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전투인데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은 마타벨레 족이 있었고 약 한 병력을 5,000명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영국군은 한 700명 정도 소규모 군대였는데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시에 이제 원주민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구형 소총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 이제 창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죠. 영국군은 맥신 기관총을 4정을 가지고 4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원주민 1,500명이 전사했습니다. 영국군은 단 4명만 전사했습니다. 4명만 전사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국군과 원주민 간의 이게 교전 비율이라 그러는데 사상자 비율을 보면은 뭐 370대 1, 380대 1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더 극적인 대규모 이제 전투가 두 번째 1898년도에 옴두르만 전투라고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발생한 지역은 조금 전에는 아프리카 남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아프리카 북부지역에 가면 수단이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왕국을 형성하면서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군대가 한 5만 명이 집결한 상태에서 영국군은 이제 원정군이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맥신 기관총 44정을 갖고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수단 병사들 10,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근데 영국군은 48명밖에 전사 안 했습니다. 200대 1이죠, 사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맥신 기관총에 사살된 인원을 확인해 봤더니 대략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기록에는 10,000명의 전사 가운데 7,500명이 맥신 기관총에 전사했다. 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신 기관총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독일군이 사용했던 기관총의 정말 오마해변이 완전 핏빛으로 물들었잖아요. 기관총은 이런 식의 대규모 병력이 밀고 들어오는 숫자로 밀고 들어오는 데서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아프리카 전선에서는 가장 유용한 무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맥신 기관총의 성능이 뭐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대적인 기관총의 시작점이 맥신 기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맥신 기관총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기관총을 어떻게 운영했냐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맥심이 현대적인 기관총이 됐구나라고 딱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일단 독일은 MG08이라는 제식명으로 맥심을 라이센스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PM-M1905라는 제식명으로 이 초기형을 라이센스 생산을 했고요. 후기형은 PM-M1910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좀 개선을 해서 초기형을 개선해서 이 제식화했는데 이 총기는 우리랑 악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한국 전쟁은 물론이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한국군이 파병됐던 거의 모든 분쟁 지역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있어요. 월남전에서도 일부 쓰였고요. 영국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비커스 기관총이라는 이름은 아세요. 이 비커스 기관총이 바로 맥신 기관총을 경량화하고 개선해서 영국군이 채택한 기관총의 이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지루한 참호전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대량 살상이 생겼고요. 적의 방어선을 어떻게라도 뚫어야 되는 입장이 양군이 모두 그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일군은 독일군대로, 영국군은 영국군대로, 러시아군은 러시아군대로 맥심 혹은 맥심 후기 기종 혹은 맥심에서 개선된 기종으로 서로 간에 불을 뿜으면서 대량 살상자를 발생을 시켰죠.